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지긋지긋한 계파 이야기는 없어져야 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입니다. 어느 당은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자유한국당이 숙제가 굉장히 많죠. 당내 계파 갈등 봉합, 그리고 보수 혁신, 보수 재건,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첫 여성 원내 사령탑 나경원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내대표 당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표차가 컸어요. 2배가 넘었잖아요. 예상하셨어요? 2배 정도 됐습니다. 예. 사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표차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또 의원님들 이 마음 읽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수가 작동할까 마지막까지도 좀 걱정했는데 워낙 의원님들 마음이 이제는 좀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너무 극단에 계신 분들보다는 좀 개파색이 옅은 중도에 있는 사람이 당을 맡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은 좀 오르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위기 상황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보수의 괴멸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현안, 원내대표가 챙겨야 될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내외 현안이 있겠죠. 네. 당 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 112분이 하나로 되는 것, 결국 통합이 관건이고요. 또 물론 저는 이번 선거로 개파 종식을 선언했지만 안에 있는 갈등을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역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의 지지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는 이 당은 믿을 수 있어, 좀 실력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바로 대안정당,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정당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박 비박 여러 가지 이제 전미사가 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은 징계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친박, 비박, 잔류파, 수당파 또는 복당파 이런 이야기 모두가 물론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건전한 정치 발전으로 되면 좋은데요. 이것이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미움의 정치라면 저는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당내에서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인터뷰라든지 우리끼리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거 스스로 우리 당을 해하는 행위다. 제가 이렇게 지정하자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의원총회 참석, 상임위 출석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서 일종의 의원님들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포함시켜서 나중에 공천하는 경우 공천의 기초 자료로 저희가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홍문종 의원을 인터뷰했거든요. 네네. 홍 의원님이 수당파 이런 친박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농담입니다. 네.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 위해서 당무감사 결과가 곧 있으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적 쇄신이 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님께서 지금 반대하신다라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인적 쇄신 자체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당에 필요한 정도의 인적 쇄신은 저도 찬성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현실을 생각하면요. 네. 저희가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와 맞서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저는 굉장히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북 관계라든지 실질적으로 저는 잘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실정에 맞서서 뭐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요. 네. 이 장수가 112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장수의 숫자를 자꾸 줄이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잘못해서 112명도 모자른데 사실 예. 우리 일종의 이제 군사들 숫자를 줄이고 군사들이 사실상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져서 예. 제대로 대여 투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너무 큰 폭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이런 실질적인 대여 투쟁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걱정입니다. 홍문정 의원님이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짐 싸라 비대위원들,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원회는 일단 저희가 이제 모셔온 기구입니다. 비대위원장하고 예.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그럼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전당대회까지 계시겠다고 했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암묵적으로 의원들 사이에 동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인적 쇄신의 범위 뭐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인적 쇄신 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가. 네. 지켜보겠다 먼저.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비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그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를 하는 건데 인적 쇄신이나 이런 어떤 결과물들이 약하면은 국민들이 이게 도로 이제 예전의 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뭔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그런 국민들의 뜻도 잘 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당의 인적 쇄신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인적 쇄신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죠. 네. 이 상황에서 인적 쇄신이라는 이유로 이제 주로 당협위원장이라는 의직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이 자칫 우리 당의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대여 투쟁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정말 다른 고민이 아니라 우리 의회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저는 막아야 될 법도 있고 당장 탄력 근로제 관련된 법안도 지금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 미적미적하고 있거든요. 여당이. 그렇게 하려면 결국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저희로도 과반이 안 돼서 때로는 이제 야당들과 연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저는 이제 막상 최전선의 전투를 지휘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인적 쇄신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대여 투쟁하는 어떤 에너지를 좀 파괴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고 좀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공천 심사 시기에 그때 가서 이제 과감하게 좀 인적 청산할 부분은 청산하고 쇄신할 부분은 쇄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적 쇄신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숫자가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 숫자가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좀.
네, 그렇습니다. 이 복당 일정은 뭐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흔들림이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도 몇 분 접촉하기도 했는데요. 네. 곧 아마 입당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 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사실 이제 이 말씀 드리면 저를 징계를 하실 것 같은데 이 친박 세력이 나경원 의원님을 좀 후원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들어오기가 좀 껄끄럽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고요. 아까 네. 친박 말씀하시는데요. 제 표수가 네. 친박 의원 저는 저희가 이제 제가 굳이 말을 한다면 친박 출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비박 출신 의원님들이 계시다. 제가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 쓸게요, 저도. 저희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표수가 보여주는 것은 예. 결국 중도 성향의 의원님들까지 모두 지지했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말씀하시면 저희도 지지하려고요.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껄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모양이죠? 만나보니까? 특별히 달라진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손학규 당대표께서 지금 단식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정리된 다음에 오시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규모가 구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 될지 예상이 가능합니까? 글쎄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저도 이제 다 접촉해 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국회 선거제도 계획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인터뷰를 좀 하신 게 있던데, 이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논의해 볼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단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요. 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수는 과연 얼마나 늘리고 하시려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여러 정당이 어떤 생각을 하시나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 야당의 견제 능력을 또 견제력을 좀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다당제의 출연 강화 등을 통해서 사실상 여당이 독주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거의 독일이 유일한 나라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의원내각제 국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연동형 비례제는 이 주요 헌법상 권력 구조가 대통령제인 국가하고 보통 짝이 맞는 제도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 구조 문제도 좀 같이 논의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고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 당 내에서는 사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도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의견이다. 일단은 의원님들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모으는 절차도 저희가 이제 곧 당에서 좀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저도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축하 인사 드리려고 전한 것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좀 다시 연결해갖고 구체적인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